네, 4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루 전 미국 CPI 발표 이 쇼크로 인해서 사실상 한번 꼬라박았는데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7만 달러 위에서 7만 1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PI 쇼크가 상당히 이게 지금 강력하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더 선명해졌고 뭐 6월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고 빨라야 7월인데 7월도 지금 수준이 한두 번 더 이어지면 7월도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번 연내 인하가 아니라 2번도 많이 하게 되는 느낌? 어제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 증시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트코인도 순간적으로 68,000달러 깨지면서 와 진짜 한 방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기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시장이 곧장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만 달러 위에서 놀아주고 있다는 거, 7만 1000달러 돌파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가 너무 빨라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기가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도 5월쯤에 빠르면 5월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상반기 정도에 승인되면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곧 다음 주쯤 승인이 되고 출시가 4월 25일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다 보니까 뭔가 시계가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럴 때 조금 긴장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이런 어떤 모두가 기대감을 품고 있을 때 항상 거대한 악재가 들이닥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4월 15일에 한 4개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 상장까지 한 열흘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얼추 4월 25일 전후 반감기가 지금 19일, 20일 요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직후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 충격이 빡 하고 오고 그 직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홍콩 출시를 통해서 수요 충격이 다시 한번 빵 오고 뭐 그런 상황. 물론 이제 미국 월가에서 뜨거웠던 그 정도 수준으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흥행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과거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홍콩에서 처음 출시된 날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출시된 날보다 거래량이 많았었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 투자자들 돈이 지금 갈 곳을 잃었잖아요. 길 잃은 돈들. 그래도 홍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함께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엘 레치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데스크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중국에서 이 경제 이슈를 피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고 있고 주식 시장도 지금 얻어맞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 정확히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그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부동산 증시가 지금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금을 비롯한 골드, 금을 비롯한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도 막 금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중국 내 금 ETF도 올타임 하이 해버렸고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자국민 상당수가 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다각화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미국 경제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아마도 선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자본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가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본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미국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자산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놔둘걸?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마르쿠 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어쩌면 2013년에 소액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강세장과 비슷한 열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달러짜리가 1000달러까지 폭등을 해버렸는데 12월까지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제재 조치를 내놓을 때 그때까지 비트코인 폭등이 1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2013년 나는 대체 뭐하고 있었나, 무슨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었길래 이런 느낌도 채지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그만큼 중국 개미들의 자본이 엄청 뜨겁게 몰릴 가능성, 그걸 공산당이 그냥 애써 모른 척 할 가능성,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폭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테넥스 리서치, 싱가포르 리서치 기관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 벤처 캐피탈리스트 중에는 뭐 전설 레전드로 불리는 인물 가운데 하나고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 맥시가 됐습니다. 이 양반이 파리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24년에 올해죠. 비트코인이 3배 올라서 25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사고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3배 이상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5만 달러라는 숫자가 굉장히 너무 조금 아주 많이 전폭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 내년에 가격 고점으로 지금 25만 달러를 제시한 상황인데 이 팀 드레이퍼 같은 비트코인 맥시들이 25만 달러라는 숫자를 연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거나 더 강화되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수준으로 대박을 친다라면 어쩌면 정말 뭐 15만 달러 이상까지도 연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큰 전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유지, 지속 내지는 가속화될지 그건 아직 불투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출시됐을 때 어느 정도 흥행을 하게 될지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이런 숫자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충족될지는 우리가 좀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워놓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때 자산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해치할 수가 있다. 반감기는 공급 감소, 수요 증가를 일으켜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 견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지금 전제 하나가 약간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암호화폐가 지금 위험자산으로서 리스크 해치 역량이 온전하게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죠.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치 자산으로서 안정화되고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기존 자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은 철저한 위험 자산입니다. 증시, 부동산, 비트코인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던가 이런 역량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입증됐다라고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점도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긍정적인 정서에만 방점이 찍히다 보면 이 사람이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다가 된통한 데 얻어맞으면 더 아프기 때문에 지나친 어떤 목표나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률, 개미로서 좀 현실적으로 접하는 것도 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잭 팬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책임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암호화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지속 불가능한 예산 적자는 암호화폐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들었냐면 지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다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엔 지금 맥락적으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거, 리스크 해지 자산이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깔고 있는 거고 팀 드레이퍼는 이 양반은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조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 리스크를 해치한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 국채, 뭐 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기에는 비트코인도 언젠가는 그래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디지털 골드로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바라보는 게 약간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도 됐으면 좋겠고 25만 달러 가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보면 비판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더 안전한 투자 스탠스를 견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잭팬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높은 상태에서 당분간 금리 인하 힘들 것이다. 비트코인 반감기, 토큰화 확대, 명목 성장률 등의 요소는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 CPI가 지금 간단치가 않아서 너무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크게 방점을 찍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이슈는 아예 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배제해 놨어요. 금리가 인하되든 인상되든과 상관없이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하나의 호재로서, 금리 인상이 하나의 악재로서 이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전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자체도 그렇고 미국의 부채 상황, 적자 상황도 간단치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쯤이면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 않을까?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잭팬들이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토큰화 확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블랙록 빼놓을 수가 없죠. 블랙록의 제이 제이콥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액티브 ETF 책임자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 투자 그룹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사실 이 얘기는 자체로 이 자체만 놓고 봐도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진입한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그널 어드바이저라는 금융 플랫폼인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SEC에 보고를 했습니다. 2571주 80만 달러 10억 원 규모예요. 그렇게 막 대단한 규모는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모르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들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기 시작했다. 웨드몬트 캐피탈이라는 자산관리 기업도 이번에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3,471주 20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중소형 기관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거, 이런 기관들이 과연 어느 정도 몰리게 될 것이고 어떤 또 대형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 시장에 접근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 시점이죠.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 시점이라서 이런 게 다 지금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블랙록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 시장에 지금 메타를 리드하고 있다.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리딩방 오너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기관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조금 재미있는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는 지금 네트워크 상황에서 4월 19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하루 뒤면, 하루 내지는 한 이틀 정도 전후 시점에서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가 단행이 되면서 시장에는 이렇게 막 자꾸 비트코인 사들이고 있는데 공급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8시간 차트를 통해서 캡틴 파이빅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지금 강세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8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게 지금 4월 말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반감기와 홍콩 ETF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쩌면 4월 안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메타가 너무 뜨겁습니다. 반감기 플러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올타임 하이를 완전히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감기가 걸쳐 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반감기가 끝나면 가장 가파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뚫긴 어려운데 한번 뚫어내면, 이전 사이클 고점을 한번 뚫어내면, 뚫긴 어렵죠. 이렇게 50일 넘게 또 조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한번 뚫어내면 간다라는 거죠. 뚫어내면 간다라는 거. 이번에 지금 조정이 한 달 가까이 지금 있는데, 한 달 좀 안 되죠. 뚫어내면 간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36일은 요 기간부터 돌파 테스트까지 해서 지금 36일이고 아직 20 며칠일 거예요. 30일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돌파 이후로부터는 30일이 안 되죠.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가 반감기, 조금 더 한 주도 안 돼서 며칠 뒤에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그럼 올해 진짜 어떻게 될까? 아까 정말 팀 드레이퍼의 이야기처럼 연내 25만 달러까지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는데, 너무 숫자가 커서 저는 한 연내 10만 달러 정도가 좀 현실적인 숫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조금 긴 호흡으로 마음을 조금 잘 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빠져야지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비트코인이 빠질 때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고, 뭐 이런 역상관 관계. 지금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금 반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금리 이슈도 달러 강세를 촉발시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지금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한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방향성이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